서진아, 나 이제 그만하자. 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은 서울의 겨울 바람처럼 차갑게 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있었고 눈송이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하는 밤이었다. 서진은 혜의 손을 쥐고 있던 손을 놓치지 않았다. 아니, 놓을 수 없었다. 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서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혜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너무 소중해서 더 이상 상처 주기 싫어. 그 순간 서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3달 전만 해도 그들은 서로의 전부였다. 이제 서진은 깨달았다. 그녀의 진심은 혜에게 단지 화려한 트로피,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 완벽한 관계의 장식품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서진은 32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매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에서 홍대로 오가는 그녀의 일상은 한강의 물결처럼 잔잔했지만 가슴속에는 늘 작은 파도가 일렁였다. 어릴 적부터 서진은 다름에 익숙했다. 가족 모임에서 삼촌들의 시선, 학교에서 친구들의 속삭임. 서진이는 왜 그렇게 조용해? 남자친구는 없어. 그런 질문들이 그녀를 압박했다. 한국 사회의 기대는 무거웠다. 결혼, 가정, 정상적인 삶. 서진은 그 모든 것을 피해 도망치듯 디자인 스케치북에 자신의 감정을 그려왔다. 그런 그녀가 혜를 만난 건 작년 가을,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였다. 서진은 친구의 권유로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한국에서 그런 모임은 여전히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웠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시작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작은 모임. 그곳에서 혜는 빛처럼 나타났다. 서혜, 29살의 인기 웹툰 작가. 긴 속눈썹 아래의 큰 눈,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녀의 작품처럼 생생한 이야기들. 혜는 서울의 밤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였다. 로맨틱한 도시 풍경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 하지만 그 속에는 늘 한 줄의 쓸쓸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안녕, 서진 씨. 나 혜야. 내 스케치북 봤어. 정말 예뻐. 마치 내 이야기 같아. 혜의 첫마디가 서진의 심장을 울렸다. 그날 그들은 찻집의 따뜻한 녹차 향기 속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 속에 자랐다. 아빠는 항상 혜야, 내가 최고여야 해,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라고 했어. 그래서 웹툰도 성공해야 했고 연애도 완벽해야 했지. 혜의 웃음은 씁쓸했다. 서진은 공감했다. 그녀의 부모님도 비슷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엄마는 서진아,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고 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 모임 후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첫 데이트는 남산타워였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불빛이 펼쳐지는 그 순간 혜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나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그 말에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숨겨진 존재였다. 거리에서 손을 잡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혜와 함께라면 그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들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명동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혜의 작업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혜의 작업실은 이태원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였다. 벽에는 그녀의 스케치가 가득하고 창가에는 한국 전통차 도구가 놓여 있었다. 이 차는 제주도의 녹차야.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져. 혜가 그렇게 말하며 서진의 어깨에 기대는 밤들. 서진은 그때마다 생각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혜의 가족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그들은 혜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했다. 혜야, 내 친구들 중에 특별한 사람 있어? 어머니의 질문에 혜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엄마와 하지만 서진을 소개할 때는 조심스러웠다. 그냥 절친이야. 서진은 아팠지만 이해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특히 상류층 가정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문제였다. 대신 그들은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겨울에 스키장으로 여행 가서 눈밭에서 서로를 껴안고 웃는 날, 봄의 여의도 벚꽃 축제에서 사람들 틈에서 몰래 키스하는 순간. 서진은 혜의 웹툰에 영감을 주었다. 혜의 새 작품 한강의 속삭임은 두 여인의 사랑 이야기였다. 이 주인공은 내가 모델이야. 서진아, 혜가 그렇게 말할 때 서진의 가슴은 벅찼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 작품이 히트친 후였다. 혜의 인기가 폭발했다. 인터뷰, 팬미팅, SNS 팔로워가 수십만 명으로 늘었다. 혜는 바빴다. 미안, 서진아.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그런 메시지가 잦아졌다. 서진은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 자신도 스튜디오에서 야근이 잦았으니까. 하지만 혜의 눈빛이 변했다. 모임에 갈 때마다 걔는 서진을 트로피처럼 소개했다. 이쪽은 내 뮤즈, 서진이야. 내 작품의 영감이야. 의 팬들은 열광했다. 와, 진짜 예쁘시네요. 혜 작가님의 연인이신가요? 그런 질문에 혜는 웃으며 그냥 소중한 친구라고 했다. 서진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우리가 숨겨야 하니까 라고 자신을 타이르며 참았다. 서진의 친구 지은은 걱정했다. 지은은 서진의 대학 동기이자 오플리 레즈비언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서진아, 혜 언니가 너를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 SNS 봤어? 혜 언니가 내 사진 올리면서 내 완벽한 파트너라고 했는데 댓글 보니 다들 커플로 착각하잖아. 그런데 왜 공개 안 해?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타이밍이야. 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싹 텄다. 해의 아버지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파티를 열었을 때 해는 서진을 데려갔다. 오늘은 그냥 내 친구로 있어줘. 파티장은 화려했다. 샴페인 잔이 오가고 재벌 자제들과 연예인들이 어우러진 자리. 서진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해는 그녀를 팔에 끼고 다녔다. 아빠, 이쪽은 서진이, 내 작업 파트너야.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어허, 혜야의 뮤즈인가? 예쁘네. 우리 집안에 딱 맞아. 그 말에 서진은 소름이 돋았다. 집안에 딱 맞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해가 속삭였다. 서진아, 나랑 결혼하자. 비밀스럽게 우리 둘만의 약속으로 서진의 심장이 터질 듯했다. 정말. 해야, 나 너무 행복해. 그들은 키스했다. 로비의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아래서.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해의 새 작품 발표회에서 모든 게 변했다. 무대 위에서 해는 이 작품은 제 인생의 빛, 서진 씨 덕분입니다. 그녀는 제 트로피이자 영원한 영감입니다. 라고 말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서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트로피.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발표회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해 작가님, 서진 씨와의 관계는? 해는 웃었다. 그냥 제 창작의 일부예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 그냥 장식품이었어? 해의 배신은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발표회 다음 날, 서진은 해의 작업실로 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해가 다른 여자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유명한 모델, 지수였다. SNS에서 본 적 있는 얼굴. 그들은 와인 잔을 들고 있었고
해의 손이 지수의 어깨에 얹어 있었다. 지수야, 너라면 내 트로피로 딱이야. 완벽한 이미지잖아. 해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내가 뭐가 부족했어? 서진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스튜디오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다.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이 서진 씨,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해? 로 가득 찼다. 지은이 위로해주려 왔지만 서진은 괜찮아 라고만 했다. 속으로는 해의 SNS를 뒤적였다. 해의 피드는 화려했다. 지수와의 사진, 새로운 영감이라는 캡션. 서진은 그 사진을 지우려 애썼지만 삭제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옛 추억을 떠올렸다. 해와 함께한 제주도 여행.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한 그날. 제주의 바람은 따뜻했지만 지금 서진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은 더했다. 서진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서진아,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 남자친구는 없어? 엄마 나이 되면 걱정돼. 서진은 웃으며 엄마, 나 괜찮아. 일 바빠서 그래 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너 이상한 소문 들었어. 친구들이 그러던데 여자랑 사귄다고? 그건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동네 사람들의 험담. 한국의 작은 마을은 소문이 빠르다. 서진은 그냥 오해야 라고 부정했지만 그날 밤 홀로 울었다. 해와의 사랑은 자유로웠지만 세상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해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진아, 왜 연락 안 해? 미안해. 요즘 바빠서. 서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혼자 한강으로 갔다. 그곳은 그들의 특별한 장소였다. 강변을 걸으며 서진은 생각했다. 내가 왜 해를 믿었을까? 그녀의 진심은 진짜였을까? 바람이 차가웠고 강물은 검게 출렁였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우산 없이 서 있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이었다. 서진아, 혜 언니가 지수랑 공개 커플로 나왔어. SNS 봤어. 서진은 핸들을 놓쳤다. 화면에 해와 지수의 사진이 떠 있었다. 우리 사랑의 시작지라는 캡션. 댓글은 축하로 가득했다. 와, 완벽 커플. 해 작가님의 새 트로피. 누군가의 댓글이 서진의 눈에 들어왔다. 트로피. 또 그 단어. 서진은 그날 밤 해에게 전화했다. 해야. 왜? 목소리가 떨렸다. 해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서진아, 미안해. 하지만 지수는 내 이미지에 맞아. 아빠도 좋아하고 팬들도 환호해. 너는 너무 평범했어. 사랑했어, 진짜로.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그 말은 칼날 같았다. 평범. 그게 사랑이었어. 서진은 소리쳤다. 해는 울었다. 나도 아파.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져야 해. 너는 내 트로피가 될 수 없었어. 지수는 되의 통화가 끊어졌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해에게는 단지 순간의 장식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스튜디오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갔다. 엄마의 고향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제주의 바다는 넓고 푸르렀다. 매일 아침 서진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상처를 씻어주는 듯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했다. 이번엔 숨겨진 꽃이라는 제목.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은 두 여인이 궁궐벽 뒤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이야기. 그것은 혜화의 추억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지은이 편지를 보냈다. 서진아, 내가 강해지는 게 보여. 혜연이는 후회할 거야. 너는 트로피가 아니야. 내가 비디야. 서진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제주의 태양이 그녀의 등을 데웠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서진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엄마와 함께 제주 전통 음식을 만들었다. 흑돼지 구이, 감귤 주스, 그리고 엄마의 손맛 나는 비빔밥. 서진아, 왜 서울을 버렸어? 그곳에 좋은 일자리 많잖아. 엄마의 걱정 어린 말에 서진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이 아팠어. 엄마는 놀라서 포크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곧 서진을 안아주었다. 바보같이, 왜 이제야 말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세상이 뭐라 하든 그 말에 서진은 처음으로 엄마의 진심을 느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보수적이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보편적이었다. 제주에서 서진은 로컬 아티스트 모임에 합류했다. 그곳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게이 커플, 싱글맘, 그리고 서진처럼 상처받은 영혼들. 여기선 자유로워. 서울처럼 숨기지 않아도 돼. 모임 리더인 언니가 말했다. 서진은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민지, 27의 도예가. 민지의 손은 흙으로 물든 손이었고 그녀의 미소는 제주의 흙처럼 따뜻했다. 한편 서울의 해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수와의 관계는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팬미팅에서 지수는 포즈를 취하고 해는 스케치를 그렸다. 하지만 영감은 나오지 않았다. 해야, 왜 요즘 내 작품이 예전만큼 감동적이지 않아? 에디터의 말에 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밤에 혼자 작업실에 앉아 그녀는 서진의 사진을 봤다. 제주도의 해변 사진, 서진의 미소가 빛났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해는 후회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수를 소개한 건 사실이었다. 해야, 지수라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돼. 완벽한 이미지야. 아버지의 말에 해는 순응했다. 한국 상류층의 기대는 무거웠다. 성공한 딸, 화려한 연인. 서진은 그에 맞지 않았다. 서진은 진짜였지만 세상에 과시할 수 없었다. 해는 지수와의 데이트에서조차 서진을 떠올렸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때 서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느 날 해는 제주로 날아갔다. 서진을 만나러.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해변으로 향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서진은 모래사장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해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해의 눈은 붉었다. 왜 왔어? 지수 씨랑 바쁘지 않아. 서진의 말은 차가웠다. 해는 무릎 꿇고 앉았다. 미안해. 나 바보였어. 너를 트로피로 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너는 내 전부였어. 지수는 그냥 가면. 아빠의 기대, 팬들의 시선. 그 모든 걸 피해 너를 밀어냈어. 서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왜 나한테 트로피라고 했어? 해는 울었다. 그건 내 약함이야.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지상한 존재잖아. 나도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숨기지 않아. 그들은 해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제주의 파도가 그들의 말을 삼켰다. 서진은 말했다. 해야, 나도 아팠어. 하지만 제주에서 배웠어. 나는 나로 충분해. 트로피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위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변할게. 아빠한테 솔직히 말할게. 우리 관계를. 하지만 서진은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해. 강요 안 할게. 우린 친구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해의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다.
서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그들은 제주의 작은 펜션에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서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 이회의 말에 서진은 손을 잡았다. 이번엔 가볍게, 부담 없이. 서울로 돌아온 해는 변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새 웹툰 숨겨진 빅은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를 다뤘다. 주인공은 평범한 디자이너와 성공한 작가.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 속에서 피어난다. 발표회에서 해는 말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사람, 서진 씨에게 바칩니다. 관객들은 놀랐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다. 해 작가님, 공개 커밍아웃인가요? 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사랑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사랑이 자연스러워지길 바래요. SNS는 폭발했다. 지지와 비난이 섞였다. 대단해. 응원해. 이상한데, 하지만 해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이야. 해는 대답했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서진이와 함께라면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생각해볼게, 그건 작은 승리였다. 서진은 제주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민지와 함께 도예 클래스에서. 와, 혜언니 대박, 민지가 소리쳤다. 서진은 웃었다. 그래, 그녀답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해의 변화는 진심일까? 서진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차 안에서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번 그림은 두 여인이 손을 잡고 한강을 걷는 모습. 배경엔 서울의 네온사인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져 있었다. 한국의 사랑은 이렇게 피어나는 거야? 서울로 돌아온 서진의 삶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제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전시회. 레즈비언 커플들의 일상을 그린 일러스트 시리즈. 전시장은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였다. 개막일, 서진은 긴장했다. 이게 받아들여질까? 지은이 손을 잡아주었다. 너라면 돼. 내 진심이 느껴지니까.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대부분 젊은 커플들, LGBTQ+ 커뮤니티 멤버들. 이 그림.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이야기 같아요. 누군가의 말에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곳에 해도 왔다. 검은 코트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서진아, 축하해. 내 작품. 아름다워. 해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더 깊고 진심 어린. 그 후 그들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커피숍에서, 한강에서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해는 아빠와 화해했다. 아빠가 내 행복이 제일이라고 했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 중이야. 서진은 고마웠다. 나도. 민지와 친구로 지내. 그녀 덕에 강해졌어. 민지는 서진의 제주 친구로 이제 서울에서 도예 워크숍을 열었다. 해는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라고 했다. 그들의 재회는 서두르지 않았다. 손을 잡는 순간조차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한겨울,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눈이 내리는 밤, 케이블카 안에서 해가 말했다. 서진아, 다시. 사랑해도 돼. 서진은 미소 지었다. 이미 사랑 중이야. 천천히, 우리 페이스로 그들은 키스했다. 이번엔 자유롭게, 세상의 시선 속에서.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있었다. 해의 팬들 중 일부가 반발했다. 해 작가님, 왜 그런 주제를? 이미지 깨졌어요. 해는 블로그에 썼다. 사랑은 성별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이 다양성을 인정해요. 제 트로피는 더 이상 없어요. 진심만 있어요. 그 글은 바이럴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고마워요, 해 작가님. 용기 줘서 서진의 전시회도 성공했다. 언론이 보도했다. 젊은 아티스트의 용기, 한국 LGBTQ+의 목소리, 서진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전시회를 보고 서진아, 내가 빛나네. 엄마 자랑스러워. 그 말에 서진은 울었다. 가족의 지지는 세상의 압박을 이겨내는 힘이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에서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한복을 입고 전통 떡을 먹으며 혜야, 우리 결혼할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으로 서진의 말에 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었다. 좋아. 제주에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 제주로 다시 간 그들은 해변에서 서약식을 올렸다. 엄마들, 지은, 민지, 혜의 아버지까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박수를 쳤다. 한국의 전통처럼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피어났다. 서진은 이제 알았다. 그녀는 트로피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 그녀는 사랑 그 자체였다. 해와 함께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썼다. 한강의 물결처럼 영원히 흐르는 이야기.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그들의 진심은 머물렀다. 그리고 피어났다.